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지난달에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예. 오병건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1대1 도정 질의를 하셨어요. 예, 주로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질의를 하셨을까요? 예. 지금 이제 경기도가 권한대행 체제거든요. 뭐 당연히 전 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현 오병건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아니라 권한대행한테 도정질의를 했는데, 도정질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만 1년 됐는데 5분 자유발언 3번에 그다음에 도정질의까지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제 현안은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렸어요. 40분 동안 1대1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 묻고 하나 답하고 하나 묻고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40분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는 못했지만은 한 11가지 정도를 질문을 했고요. 11가지. 11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얻었는데, 그게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이슈가 된 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거, 11개 중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기도 산하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관장들이 지금 상당수가 공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석에 대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그 다음에 그러면 기관장들을 뽑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도정 질의를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작년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쵸, 크게 문제가 문의가 있었죠.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미리 다 개발 정보를 빼내가지고 뭐 본인들은 물론 뭐 일가 친척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먼저 사놓고 막대한 이제 이익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경기도도 이제 그런 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장 공석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직자들의 투기 전수조사,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GH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따로 한번 또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경기도의 여러 문제 때문에 자체 감사를 했었거든요. 자체 감사. 자체 감사,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론에는 감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관련해서는 한 8가지 정도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교육청도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께 이제 경기도 도정에 경기 교육청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기회가 되면 시간이 주어지시면은 제가 요거 뭐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네. 중요한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네.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질문 도정 질의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런가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정 질의 중에 경기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석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33조입니다. 아마 웬만한 지구촌에 있는 웬만한 개발도상국 1년 예산 정도가 될 텐데, 경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이 많은 만큼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산하 기관이 27개가 있어요. 경기도 산하에. 거기는 뭐 경기주택도시공사라든가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평택항만공사도 있고,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27개 중에서 3분의 1인 9개가 공석입니다.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네. 수치네요. 근데 그게 뭐 임기가 끝나서 공석이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선 전후로 다 사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경기도의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러한 기라성 같은 그런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대선 전후로 다 사표를 쓰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언론에서 그 당시에도 많이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행정적인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 말고 행정적인 부분. 자, 27개 중에서 3분의 1인 9개가 공석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장관이 3분의 1이 공석이다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요? 안 굴러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이 공공기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무를 뭐 감시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기관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름아름 인사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고 임명을 한다라는 거죠. 자,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 아닙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7월 1일 날 제8기 이제 민선 지자체가 들어섭니다. 그거는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구리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시장, 도지사, 군수가 전부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데 2달 조금 더 남은 거죠. 2달 정도 더 남은, 뭐 길게 잡아도 3개월인데 지금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그게 소위 이제 알박기 인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20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현 정부에서 주요 직책에 대해서 임명을 해서 여야 간의 갈등도 많았고 국민 간의 갈등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알박기 인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할 일은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산하기관들이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보면 될 것이고 임명은 차기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뭐 답변은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앞두고 몇 달 앞두고 사퇴를 했는데 이제 지방정부의 임기 2-3달 남았는데 또 자기네 권한을 가지고 또 임명을 한다. 그 국민들이, 도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이것도 제가 처음 거론을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몇 개가 공석이었는가. 대부분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거 그 임시회 때 이거 거론하면서 기자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3분의 1씩이나 되는 줄 몰랐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경기도가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더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말씀을 드리는 거고, GH만 하나 딱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장이 공석인데, GH가 이제 서울로 말하면 서울에는 이제 SH가 있고 GH가 있는데 GH가 뭐 SH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짓고 대규모 택지 개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줄여서 이제 GH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함은 말씀을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이모 사장님이 작년 11월 달에 대선 앞두고 사표를 쓰셨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모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이 당연히 권한대행이 됐겠죠. 안모 부사장님이 권한대행이 돼서 임명식까지 했어요. 권한대행을 하고. 그리고 대선 끝나니까 또 그분도 또 사표를 쓰셨어요. 사장 부사장이 한 3개월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누가 거기를 끌고 있냐면은 GH 정관상의 소위 이제 서열 3위 본부장님이 끌고 있어요. 그럼 일반 회사로 예를 든다면은 사장 부사장 없고 전무 상무가 결정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건데 제가 GH를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구리 시민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이전 정책에 따라서 각지로 이전을 합니다. GH는 구리시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시로 GH가 이전을 하는데 GH만큼은 우리 구리 시민들 그리고 구리에 있는 정치인분들, 지방 정치인들이 정말 돋보기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 지역에 들어올 그런 기관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GH를 특별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 또 있고. 네, 우리 구리시에 또 이전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많은 예. 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GH 문제점을 특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리시로 이전하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네. 그러니까 구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GH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부동산 문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아까 LH도 네. 말씀을 드렸고, 그 GH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주신다면은. 네. 그 작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LH의 직원들이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이제 지작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묘목 심어놓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보상 받는 거죠. 빽빽히 심어놓고. 그 다음에 방가로처럼 생긴 그냥 합판으로다가 대충 집 지어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집 지어놓고 나중에 그거 철거 보상, 지작물 보상 받고.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잖아요. LH에서. 그래서 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현실인 거고.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결국에 이 사람들의 비리까지 다 우리가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분양할 때 왜 이렇게 비싸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GH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 그 기사인데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 이재명 그 당시 지사께서 용인 플랫폼 시티, 그 다음에 평택 현덕지구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LH의 그 직원들 투기 문제가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뭐 국민들이 분개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겠다, 직원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GH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가 바로 주택도시공사, 저기가 개발의 주체잖아요. 그렇다면은 저 부분만큼은, 그래서 제가 아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정질의 하기 전에 사전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도 발표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질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처리 내용 언론을 통해서 본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제대로 조사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절차도 아무도 공개를 안 했어요. 심지어 G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그 지금 자체감사, 이거 저기 뭐 전수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것도 아니라 딱 한 줄 왔어요. 해당 사항 없음. 그럼 뭐 조사를 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지 해당 사항 없음이다라고 왔거든요. 그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이 오면은 굉장히 화가 나죠. 그쵸. 그래서 제가 깜깜이죠, 완전.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자료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월간조선에서 아주 재미있는 특집 기사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그때 도정질의 때 우리 그 권한대행한테 그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 이거 아마 듣다 보면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약간 뜨끔뜨끔 하실 텐데 저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왜냐하면 GH가 구리시로 오니까. 자, 그 당시에 작년에 그 LH 사건이 터지면서 경기도도 전수조사 하겠다고 그 당시에 지사께서 이렇게 언론 발표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따옴표 딱 따가지고 발본 세권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발표를 했어요. 작년 3월 달이죠. 근데 경기도하고 GH는 그러면 제대로 자기네 직원들 전수조사를 했느냐?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제대로 없다라는 거죠. 제가 도정질의 때문에 얘기를 했을 때 마지못해 답변을 했고 GH는 단 한 줄 답변. 해당 사항 없음. 뭐가 해당이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월간지의 12호로에 보면은 여기가 그 몇 군데 전수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성남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평택시 현덕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경기도 직원들과 GH 직원들을 매칭을 이렇게 시켜본 거죠. 맞춰본 거죠. 근데 뭐 언론사라는 게 수사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맞춰봤더니 지금 경기도의 대규모 그 개발 사업이 있는 곳의 토지주들과 경기도와 GH의 직원들의
이름이 같이 겹치면서 의혹을 가질 수뿐이 없는 사람이 무려 313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수치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뭐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고 경기도도 뭐 뜨거라 하는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에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9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5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미래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20명. 이렇게 해서 어디는 70명, 어디는 30명, 또 어디는 106명 해가지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추정되는 인물 69명, 69명,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 추정되는 인원 244명, 300명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정질의 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겠죠. 근데 이거는 짜증을 내거나 숨길 문제가 아니라 다 밝혀져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으니까 언론에서 이미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먼저 전수조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느냐. 도지사 권한대행 입장에서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대한민국 부동산값, 특히 아파트값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런 비리가 있었던 곳은 실제로 밝혀졌잖아요. 뭐 대장동도 그랬고, 그다음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면은 결국에는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가가 높아질 수뿐이 없는 거고, 결국에 우리 수분양자들, 우리 국민들, 도민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더 비싼 값으로 그들의 비리가 얹혀진 아파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그 공직자들의 토지 투기에 대한 의혹은 요만큼만 있더라도 그건 저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GH 문제를 특히 말씀드렸던 게, 또 구리시로 오잖아요. 네, 이 기관이. 그렇죠. 그렇다면 뭐 당연히 제가 경기도 구리시 도의원으로서 더 다른 사안보다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2의 또 LH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GH 내 문제점을 이렇게 돋보기로 샅샅이 살펴보아야 된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도 내부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정 질의 내용들 중에서 경기도의 자체 감사 질의도 있었는데, 자체 감사는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그 감사를, 요게 이제 가장 그 뭐 특화시켜서 본다라면은, 뭐 제가 오늘 대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갑질 의전, 그 다음에 법인카드 소고기, 뭐 초밥. 그래서 법인카드로 그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을 썼다. 그것도 과도하게.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경기도가 뜨거라 하면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또 한간에서는 야, 경기도가 경기도 문제를 조사할 수 있겠냐, 셀프 감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되게 조용해졌죠. 대선이 다 끝났는데. 제가 이거 도정 질의를 요거에 관련해서 한 게 지난 3월 달이니까 대선은 3월 9일 날 끝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대선 끝나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뭐 감사를 한다 그랬으면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감사 개시가 됐는데 감사 개시가 됐는지, 뭐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결과는 나왔는지, 대선 끝나면 또 묻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했던 거고, 질의했을 때 이제 답변 내용은 뭐였냐면은, 뭐 감사에 관한 거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뭐 그거는 뭐 제가 납득이 가요. 감사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그거를 뭐 시시콜콜하게 다 밝힐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쯤 완료가 돼서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 그 권한대행께서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네요. 예, 그런데 되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도정 질의를 한 날이 3월 23일이었습니다.
3월 23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3월 요거 보이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3월 23일 날 경기지사 대행이 그 김혜경 법카 의혹 질의에 감사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을 보면 한 줄만 읽어드리면은 오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도의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백현종 도의원의 도정 질문에 김씨 법인카드 유용에 관련한 언론의 의혹 제기로 사실관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마무리해야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23일인데 제가 질의하고 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3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앵커분께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김혜경 법카 의혹 감사 경기도 핵심 관계자 경찰 고발. 자, 3월 23일 날 제가 질의를 했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못하겠다. 그러나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딱 이틀 후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그 조사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요.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냥 묻혀지는 거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기사에 나오고 23일 날 질의를 했더니 25일 날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번 달이죠.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기사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사관들이 경기도 압수수색하는 건데 여기 4월 5일자 기사입니다. 4월 5일자 기사에 보면은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속도 내고 압수수색했다. 그랬는데 정치인들은 또 뭐 하고 있냐면은 현재 여당분들은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 쪽은 국민 의혹 해소 차원이다라고 하는데 전 누구 편 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도 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고 지금 현재 야당 소속이지만은 야당 편을 들겠다 이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한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었고 갑질 의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선 전에 정치적으로 공방이 뜨거웠죠. 그래서 뭐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경기도는 감사도 한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조용히 했죠.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도정질의 했더니 경기도가 자체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어요. 수사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다시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보복 행위일까?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 의혹 해소 쪽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 궁금해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누굴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죄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사건이 있었으면은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하면서 과정이 어땠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결과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체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건 굉장히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서는 도정질의라는 40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11가지를 질의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사회적으로 다시 관심이 집중됐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가 신속하게 또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었던 도정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백 후보님께서 질의 안 하셨으면 수사가 더뎠을 것 아니 같아요.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네. 뭐 오비일학이든 뭐든 간에 국민들이 관심 갖는 계기는 만들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인터뷰가 이제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질의도 하셨잖아요. 예, 예. 주로 어떤 내용을 하셨을까요? 자, 일단은 질의 내용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교육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방선거 이제 6월 1일 날 치른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뽑고, 뭐 시장 군수 뽑고, 뭐 시의원 뽑고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날 선거가 하나 더 있죠. 투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바로 교육감 선거지 않습니까? 17개 시도의 교육감을 뽑는데, 경기도는 인구가 1390만이에요. 서울이 지금 한 980만인데 10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거의 한 500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인구 1400만 도시에
교육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 경기 교육감이세요. 소위 우리가 이제 그 교육감을 놓고 교육 대통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6월 1일 날. 그래서 저는 좀 면밀하게 좀 잘 검토를 하시고 정책이나 공약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좀 이제 교육감 선거 많이 관심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 이제 질의했던 거를 여쭤보셨으니까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학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60명 이하일 때 작은 학교라고 규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한국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도심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지방에 가면은 조그만 학교 폐교해서 막 문제되고 그러잖아요. 졸업생들하고 막 학부형들 반대하고 그러는데,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시각에 관한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작은 학교도 큰 학교와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현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 그날 가지고 이제 좀 논쟁을 했었었는데, 그 왜 미세먼지 많아지고 그러면서 실내 체육관을, 학교 체육관을 지어준다. 전 학교에, 경기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쉽게 배제한 게 작은 학교들 일단 다 빼버린 거예요. 큰 학교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진행 상황 같은 거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따져 물었죠. 그랬는데 전체적인 입장들이 뭐냐면은, 작은 학교는 큰 학교와 통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상당수의 분들이, 그리고 교육의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러면 작은 학교는 없애도 되는 거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들, 뭐, 그렇잖아요. 뭐, 예, 그렇죠.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 뭐, 다음에 또, 뭐, 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작은 학교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가 아니라 뭐 예산 집행인 거죠. 그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경기도 교육청에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조례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은 작은 학교란 제2조,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그 공립학교를 말한다. 60명 이하면은 경기도에서는 작은 학교다라고 해요. 근데 작은 학교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어떻게 못 받고 있냐면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작은 학교는 작으니까 큰 학교랑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의 이 경기도 교육청의 조례의 취지는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반대되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학교 그 실내 체육관 문제를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작은 학교 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받았던 건데, 여기에는 이제 한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뽑은 건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분께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체육관 미보유 학교 중 소규모 학교의 현황, 그래서 50명 이하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구리시에 이런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쪽 갈매동 쪽에. 근데 요 밑에 줄 보이세요? 네. 학생수 50명 이하 및 학생수 변동 추이가 증가가 아닌 경우 체육관 협력사업 검토 제외.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50명 이하 학교 중에서 이게 막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면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공평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한 학교 실내체육관 협력사업, 즉 예산 지원 사업에서 제외다라고 자기네들이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학교들이 증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즘에? 그렇죠. 아니, 예산을 집행을 해줘야 뭔가 시설이 좋아져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학교에 그 학교를 보낼 텐데,
작으니까 집행은 자꾸 안 하고 큰 도심지 중심, 번화가 중심, 아파트 주변 중심만 투자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을 하면은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겠죠. 우리 학부모님들. 이렇게 해놓고서는 작은 학교는 비전이 없다라고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경기도는 좀 그렇다 치고, 그럼 지방에 있는 농어촌 학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다 없애버리나요? 이러한 마인드들을 갖고 여태까지 몇 년씩 경기도를 집행을 해왔는데, 공평, 평등, 정의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거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이제는 재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제기하면은 우리 그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도지사님이건 뭐 교육감님들이건 짜증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질의하면 뭐 짜증 내고 자료 안 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지방정치 발전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하고 지방정치 발전하려면은 자료 잘 공개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자기 고집에 이렇게 아집 갖고, 저는 아집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의 교육정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뭐 기회 주신다면 제가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은 뭐 따로 한번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우리 백 후보님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확실히 경기도 또 구리시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오늘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의회 활동 소감과 또 이번에 재선 도전하시잖아요. 네, 각오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앵커께서 재선 도전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재선 도전하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꼭 지지해 주시고 뽑아 주십시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은 그 4년이 보통 임기인데, 저는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솔직히 좀 벅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의 뒤지진 않았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혀냈고, 예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임위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인데, 여성 문제, 교육 문제, 가족 문제 등등 해서 많이 고쳐 나갈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지방의원, 도의원이나 시의원, 우리 광역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크게 권한도 없고, 국회의원에 비한다면 한 50분의 1, 100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얼마나 하기 나름이냐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밝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감히 한 말씀 드린 1년뿐이 안 된 사람이 오히려 몇 년씩 한 현직 정치인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당당하셨으면 합니다. 당당하셨으면 하고 공부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 제가 외람되게 감히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 선거에서 꼭 제대로 된 그 선량들 뽑아 주십시오. 공부하고 당당한 사람들, 할 말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자기 시간을 투여해서 사회 정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호 2번입니다. 국민의힘 경기 도의원 백현종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